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러닝 및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대한 발표를 준비한 강예은이라고 합니다. 이 이러닝 자체가 이 주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그냥 발표 자체도 이러닝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놀라셨을지 몰라도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평생학습과 이러닝에 대한 관계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는데요. 일단 평생학습 사회를 정보사회로 발전 과정에서 보다 강조된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 이러닝 자체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바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사회에서는 창의적, 비판적 사고뿐만 아니라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이제 요구되는 정보 사회에서는 훨씬 좋은 교육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닝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한 또 한 가지 무엇을 드냐면 그 평생학습 사회가 구현하려는 대표적인 이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다양한 학습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겠고 또 소외받은 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의 제공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어떠한 교육 민주주의 실현 같은 그런 과제를 달성하려는 차원에서도 이 이러닝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러닝과 평생학습을 어떻게 연관지으면 좋을 것 같은지, 뭐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단 이 책은 이러닝의 특성부터 장점, 그리고 문제점, 다음으로는 테크놀로지 활용 점검사항, 그리고 온라인 교수학습을 위한 지침까지 정말 자세한 정보를 많이 담아놓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들 중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담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떻게 이 발표를 구성했는지 참고 사항과 그리고 제 의견,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이러닝의 특성에 대해서 볼게요. 이러닝은 세 가지 특성을 저는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섬세하고 다원적인 상호작용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상호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단순히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지식의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교류 및 창출까지도 이어지는 멋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닝의 특성 중 하나로 이 상호작용성을 뽑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 촉진 기제라고 해서 이러닝은 스스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데 큰 요소입니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 목표와 방법을 결정하고 학습 결과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만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이러닝의 특성으로 자기주도 학습 촉진 기제를 꼽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건데요. 커뮤니티 형성이란 뭐냐? 이제 이러닝을 통해서 좀뭐 카페 같은 데나 우리만 봐도 ETL에서 이제 막 모이잖아요. 막 학습자들이 모이게 되면서 자의적이든 또 타의적이든 되게 모이게 되면서 공통의 관심사나 흥미를 가지고 특정 분야나 특정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 새로운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협동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ETL에서 이런 협동적 지식을 많이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주 이러닝이 효과적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닝의 장점은 무엇이냐? 장점밖에 없겠죠. 장점을 보면은 일단 학습자에게 유용한 특성과 교수자에게 유용한 특성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학습자에게 유용한 이러닝의 특성은 일단 시간적이고 공간적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원래 오늘도 저는 줌이나 뭐 이런 걸로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집에 있고 저도 집에 있고 이런 거를 상상했지만 앞뒤에 발표가 있는 관계로 실현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유연하다라는 점. 그리고 개별화 맞춤 서비스 이게 뭐냐? 내 스스로 진도를 결정하고 내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개별화 및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식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성 당연하죠. 정보의 바다, 정보의 보고 이 네트워킹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니까 그렇게 되겠고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내가
뭐 10강짜리 강의가 있다면 5강까지 들었다.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상호학습은 설명드렸고, 그리고 학습자 요구에 적합한 최소 단위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요만큼만 듣고 싶으면 내가 요구하는 만큼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학습자에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교수자에게 유용한 장점은 뭐냐? 일단 유연성과 편의성. 교수님께서도 아주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정보 관리가 용이하죠. 물론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온라인 강의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서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올려줘서 트래킹이 모두 가능하죠.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도 가능하고 쌍방향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닝을 딱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정말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이러닝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아쉽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의 실천이 미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의지라는 게 막 학습을 하고 싶어서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습자는 자격증 취득 등 제한된 학습 목적 외에는 이러닝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나 수행 의지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인강을 뭐 결제를 해놓고도 안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콘텐츠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자들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그런 학습에 대한 의지도 있고 욕구도 있을 텐데 그걸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 기존 콘텐츠를 디지털화한다? 요거는 막 새롭게 개발하는 혁신적인 콘텐츠를 따라가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냥 책에 있는 것들을 그냥 강의 자료로 구성한다. 요것만으로는 조금 콘텐츠를 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표준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 제공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독립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직 막 그렇게 독립적으로 아직 그런 분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정보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아직은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은 표준화에 문제가 있다. 그게 이러닝의 문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실 때 나중에 언젠가는 활용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활용할 때 점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 사용이 학습자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학습자가 얼마나 지식이 발달이 되었는지, 또 기술 및 태도가 변화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서 강의실 안팎에서 학습자의 학습 참여 유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ETL에 질문 남기고 이런 것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강의 이후에 참여도가 막 늘었는지, 뭐 질문이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수자의 교수 행위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사용이 교수자의 교수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가? 교수님께서도 이 다양한 이러닝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사려 깊게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교수자의 강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피드백 이러한 것들이 조금 많이 달라졌는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교수 활동 자체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증가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강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들 또는 뭐 학습자를 지도하는 것, 뭐 교수자의 시간 관리 등등등등 여러한 효과성과 효율성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정말 친절하게도 이 온라인 교수 학습을 위한 지침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온라인 강의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뭘 배울 것이다. 목차도 딱 설명해야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고 토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강좌에서 반드시 이 토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 토론의 체계를 명료하게 조직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이 비대면 수업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어쩔 수 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온라인 상이나 대면 수업이나 이런 상호작용, 이 토론 및 회의를 동등하게 중시하면서 온라인에서도 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바일 기기 사용 시에 지켜야 할 예절과 규칙을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규칙 정하기 이런 게 있는데 학습자의 수업과 관련 없는 전자기기 사용을 절대적으로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 모바일 기기가 앞에 있으면 뭘 하게 될지 모르니까 좀 최소화하는 거를 규칙으로 정해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이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발표를 구성하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단어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러니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및 기업에 국한된 정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단점 중에 또 하나가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기 어렵다라는 점이 나왔는데 이거는 최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줌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략을 했고 물론 막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온라인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상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e-러닝 자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정보기기를 사용하여 인터넷 또는 이동통신망 등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하는 원격 교육이라는 뜻이 있어서 뭐 요즘 웹엑스나 유튜브나 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강의도 포함해야 되겠다. 조금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성이 없다. 학습자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게 문제점이다라고 이 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문제점보다는 장점으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좀 학습자의 동기와 이런 만족도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닝 및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위한 활용한 평생교육 방법에서 이러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짤막한 이러닝을 활용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